자, 그러면 소음성 난청의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?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산재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요? 시끄러운 데서 오래 일을 하시게 되면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데 이것도 뭐 산재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말씀 주셨던 게 난청 산재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? 귀가 잘 안 들리는 건가요? 그렇죠. 피디님 뭐 명절 때 보시면은 TV 소리를 엄청 크게 틀고 계시고 어머님들은 옆에서 TV 좀 줄이라 그러고 불렀는데 자기가 불렀는지 대답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 보신 적 있으시죠? 네, 맞아요. 네.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한 거였군요. 맞습니다. 난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해서 시끄러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은 청력저하가 옵니다. 청력저하가 오게 되면은 소리가 잘 구분이 안 돼요. 안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TV 소리도 커지고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공간에 가게 되면 소리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. 못 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렇고 흔히 말씀하시는 뭐 가는 기가 먹었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난청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뭐 산재로 보상이 가능한 난청이 있긴 합니다. 그럼 아무래도 난청으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좀 까다롭겠네요.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법에서 인정되는 난청은 소음성 난청,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해요. 난청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노화성 난청, 그리고 돌발성 난청, 전음성 난청, 이명, 뭐 감각신경성 난청, 복합성 난청 등이 있습니다. 자세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소음으로 신경세포가 손상된 감각신경성 난청이 대표적인 산재보상이 가능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소음성 난청의 좀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어요.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에서 노출된 분들이 발생을 하고요. 최근에는 젊으신 분들이 이제 뭐 이어폰이나 헤드셋 같은 걸 크게 많이 들으시거든요. 뭐 클럽을 뭐 좋아하신다거나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젊은 분들이라고 해도 감각신경성 난청에 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10년에서 한 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특징이 있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는 40dB 그리고 고주파에서는 뭐 70dB를 초과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요. 순음 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 청력 손실이 있습니다. 뭐 순음이랑 어음이 뭐가 다르냐면 순음은 그냥 삐삐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고 어음 말 그대로 이제 말하는 거 가, 나, 다 이거를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손실도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특징들이 있어요.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전음성 난청이랑 좀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소음성 난청의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?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연소금 85dB 이상의 소음에 최소 3년 이상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. 85dB이 뭐 생각보다 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시끄러운 건 아닙니다. 공사장 근처에 가보시면 요즘에 뭐 데시벨 측정기 있는데 거기만 가셔도 사실 85dB 좀 아래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85dB 넘는다고 엄청 큰 소음은 아니에요.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노출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돼요. 예를 들어 뭐 중이염을 앓았다거나 고막에 천공 구멍이 나서 고막 재건수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막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온 건지 아니면 고막이나 중이염으로 인해서 청력 손실도가 온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러한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된다는 걸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편측이죠. 한 귀당 청력 손실도가 40dB 이상이어야 돼요. 40dB이 미만이다. 청력 손실도가 30dB이면 산재로는 보상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근로자 본인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일단 가족분들이 많이 알아요. 기본적으로 이제 고주파 음역에서 안 들리기 때문에 이 저주파 음역은 말 그대로 피디님이 소리 자체를 듣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분들은 저주파에선 대부분 수치가 높아서 잘 들립니다. 근데 이 고주파 음역에서 뚝 떨어져요. 이 조용한 데서 소리 자체는 잘 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장 한가운데라든지 뭐 그게 아니더라도 TV를 틀었거나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공간에서는 소리 자체를 구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. 조용한 데서는 되게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조금만 시끄러운 뭐 시장이라든지 TV를 틀어놓으면은 자꾸 말을 되묻는 경향들이 있어요. 예? 뭐라고요? 안 들려. 다시 한번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. 주요 특징 중에 이명이 있기도 한데 이명이 들리시는 분들이랑 좀 다르긴 해요. 근데 대부분 이명이 있으신 분들이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하고요. 근데 좀 더 정확한 거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기
거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섞이는 시끄러운 공간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아닌지, 내가 본인 스스로 자꾸 말을 되물어보는 습관들이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근처 이비인후과 가서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어음 청력도 검사를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되신 분도 난청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? 최근에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한 10년 사이로. 옛날에는 소음성 난청이라는 거는 치료 자체가 안 돼요.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재를 신청했을 때는 팔꿈치를 다치면 팔꿈치를 치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. 3개월이면 3개월, 6개월이면 6개월,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그 기간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고 보상금액이 나오는데, 난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영구적인 청력 손실이에요. 치료를 해도 안 나아집니다. 보청기를 끼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장애급여를 청구해요. 옛날에는 소음성 난청의 치유 시기를 소음사업장이 떠난 날로 규정을 했었습니다. 내가 시끄러운 환경에서 막 20년을 일하면서 귀가 안 좋아졌는데 산재를 신청해요. 근데 아직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치유 시기가 아니다. 그래서 신청을 못 했었고요. 재직 끝나고 나서 시끄러운 소음사업장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음작업장을 떠나고 3년이 지나면 장애급여를 또 청구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. 네, 이게 최근에 16년도부터 해서 계속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좀 패소를 하면서 지침을 바꾸게 됐어요. 그래서 2016년 3월 28일 날 산재보험법 개정을 하면서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를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요. 치유 시점을 진단일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이 3년을 5년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서 진단일 기준으로는 5년까지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내가 회사를 떠나고 진단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피디님은 혹시 친구나 가족들이랑 대화를 하시면서 너 이거 직업병이야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? 거의 매일 듣고 있죠. 매일 듣고 계시죠?